포메라니안은요, 독일의 포메른 지방에서 사모예드와 스피츠를 교배하여 만든 소형 견종입니다. 우리가 강아지를 이해하려고 할 때요, 그 기원, 즉 브리딩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브리딩의 의도에는요, 우리 사람들의 목적이 담겨 있고요, 그 목적은요, 그대로 이 포메라니안 같은 강아지의 DNA에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포메라니안은요, 북쪽의 혹독한 기후에서 용감하게 늑대나 곰을 사냥하던 사모예드와 야생 늑대와 유전적으로 가장 가까우며 가족과 집을 지키는 번견의 일종이었던 스피츠의 DNA를 그대로 물려받은 품종입니다. 작고 아름다우며 사랑스러운 이런 외모와는 달리요, 굉장히 사납고 또 예민하며 가족 이외의 동물과 사람에게 굉장히 배타적이며 또 경계심을 드러내는 이러한 품종입니다. 넌 아닌 것 같은데? 이런 포메라니에게 다발하는 유전적인 질환들은요, 우선 뇌수두증이 있습니다. 선천적으로 뇌 안에 빈 공간인 뇌실이 커지며 뇌 압력이 증가하는 이런 종류의 질환인데요, 두개골의 형성 자체가 덜 되게 되어서 가운데 부분이 만져보면 살짝 들어간다고 느껴지게 됩니다. 가운데 부분이 딱딱하지 않고 살짝 말랑말랑해요. 또 심한 애들은요, 아주 어릴 때 양쪽 눈의 초점을 제대로 잡지 못하고요, 눈이 사시처럼 이렇게 벌어져 보이기도 합니다. 대체로 이런 강아지들은요, 제대로 성장을 못하여 굉장히 작은 체구를 유지하게 됩니다. 이런 아이들은요, 작은 충격에도 뇌가 심각하게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떨어뜨리거나 머리에 충격받을 만한 일을 항시 조심하셔야 됩니다. 잘못해서 머리 한 대만 쳐도요, 확 하고 죽어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또 대표적인 관절 질환 중 하나인 고관절 이형성증이 있는데요, 포메라니안에서는요, 유전적으로 흔한 골격 질환에 들어갑니다. 덜 발달된 고관절, 즉 엉덩이 관절로 인해 가지고 통증과 운동 장애를 일으키게 되는데, 사실 불완전하게 발달된 고관절에도 불구하고요, 이 포메라니안 자체가 워낙 체구가 작고 가볍기 때문에 기능적인 문제 없이 그냥 잘 걷고 잘 움직이긴 합니다. 뛰기도 하고 잘 걷기도 해요, 고관절에 문제가 있어도요. 하지만은요, 걸을 때마다 통증이 없다는 의미는 아니기 때문에 만약 심한 이형성증으로 실제로 걸을 때 통증을 느낀다고 한다면요, 이때는 수술을 해주실 것을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기관지 협착증이 있는데요, 역시 포메라니안에서는 굉장히 흔한 질환에 들어갑니다. 특히 나이가 들고요, 비만해지기 시작했다면요, 급격히 그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비만으로 인해 기관지가 눌리게 되고요, 호흡량이 늘면서 기관지 중앙의 약한 부분이 좁아져 생기는 그런 질환으로요, 작고 노령의 비만한 견종에서 주로 많이 다발하는 질환입니다. 이런 증상이 있는 포메라니안들은요, 대체로 홍킹 사운드라고 거위 울음소리를 초기에 내기 시작하는데요, 꺽꺽꺽 이런 소리 한번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이게 기관지 협착증일 때 종종 나타나는 홍킹 사운드, 즉 거위 울음소리에 들어가고요, 그 증상이 더 심하다고 하면은요, 호흡 곤란을 해서 기침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런 기침을 흥분하거나 숨쉬기 힘들어지면 자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포메라니안의 대표적인 고질병 중에 하나죠, 알로페시아 X. 원인을 알 수 없는 탈모증이 있는데요, 주로 미용 후에 털이 아예 안 나기도 하고요, 또 원인을 알 수 없게 갑자기 몸의 트렁크, 옆구리를 중심으로 털이 빠져가지고요, 털이 더 이상 안 나는 그러한 질환에 들어갑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탈모라 그래서 알로페시아 X, 탈모 X라는 이상한 이름이 붙었습니다. 피부 영양제나 멜라토닌 같은 영양제를 사용하기도 하지만은요, 사실 별다른 효과는 없고요, 시간이 지나면 갑자기 증상이 그냥 저절로 좋아지게 됩니다. 즉 이거 먹고 좋아졌어요, 이거 먹으니까 좀 낫어, 이 영양제 먹으니까 좀 좋아졌어, 이런 거랑 아무런 상관없고요, 그냥 날 때가 돼서 난 것뿐입니다. 그때 영양제를 줬을 뿐이죠. 그냥 제 예상에는요, 알로페시아 X가 생기고 특별한 영양학적 문제가 없다 그러면 대개는 3년 내에 정상으로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슬개골 탈구가 있는데요, 포메라니안의 슬개골 탈구는요, 이 무릎뼈가 빠져서 제자리를 벗어나는 질환으로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포메라니안은 거의 다 갖고 있습니다. 없는 포메라니안이 없을 정도예요. 대부분은 2기 정도에서 멈추나 무릎뼈가 빠져서 아예 제자리로 안 들어가는 3기 정도에 접어든다면요, 이때는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 슬개골 탈구증은요, 사실 유전적인 질환이기 때문에 막을 방법은 없으나 진행을 늦춰주기 위해서요, 계단을 오르내리게 하는 이런 운동을 자제시켜 주시고요, 점프하는 이런 것들을 조금 자제시켜 주시고요, 그리고 미끄러운 곳에서 뛰는 행동을 자제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포메라니안을 키우신다면요, 이 풍성한 털이 매력이잖아요. 굉장히 이쁘죠, 지금요? 이 털 관리에 특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데요, 어떤 경우에도 쉐이빙, 즉 털을 빡빡 밀지 못하기 때문에 털을 밀면 털이 안 나버려요, 얘들은. 알로페시아 X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위 커트를 위주로 하는데 최대한 털을 안 엉키게 관리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포메라니안은 굉장히 풍성한 이중모를 갖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같이 더운 여름철에는요, 더위를 심하게 느낄 수 있기 때문에 털을 밀어주기보다는요, 빗질을 충분히 해서 이중모인 속털을 제거하는 것이 더위를 이겨내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열심히
죽어라고 브러싱을 해주는 것이 최선입니다. 미용은요, 목욕과 빗질을 위주로 하는 것을 추천드리며 혹은 털을 깎더라도요, 조금만 자르는 가위 커팅을 추천합니다. 기계로 털을 짧게 밀어버리면요, 정말 몇 년 동안 털이 아예 안 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털의 관리는요, 엉키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목욕과 최대한 자주 브러싱을 해주는 걸 추천드리고요. 엉덩이 주변은요, 대소변에서 오염이 되지 않도록 자주자주 털을 깎아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눈 주위 털이요, 눈물에 의해서 항상 젖어 있거나 오염이 되기도 하는데요, 습진이 생기지 않도록 마른 솜을 사용해서 자주자주 닦아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넌 눈 진짜 깨끗하다 근데, 그치? 눈물은요, 포르피린 성분이 산소와 만나 산화되면서 털을 붉게 염색시켜 버리고요, 그 후에 효모균이 번식하면서 털이 붉게 눌러 붙어 버립니다. 그래서 눈물은요, 효모균이 성장하기 이전에 자주자주 마른 솜으로 닦아서 습진이 생기기 전에 뽀송뽀송하게 관리해 주시는 것이 최선입니다. 또 털이 이렇게 풍성해 가지고요, 현재 포메라니안이 뭐 비만한지 말랐는지 가늠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브러싱을 할 때 이렇게 갈비뼈를 만지면서 적당한 체중을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을 자주자주 해보셔야 합니다. 특히 포메라니안은요, 비만해지면은요, 뭐 기관 접착이 심해지고요, 또 엉덩이 관절과 또 무릎 관절이 급속히 안 좋아지게 되기 때문에 반드시 비만하지 않게 관리해 주신 것이 중요합니다. 포메라니안은요, 항시 여러분의 행동에 관심이 굉장히 많으며 또 주목받기를 좋아하고요, 굉장히 질투가 강하고요, 매 여러분의 행동에 참견을 많이 하는 참견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집에 있는 동안은요, 많은 관심과 애정을 기울여야 합니다. 사실 키우기에 좀 나름 귀찮은 면이 있는 그러한 품종에 들어갑니다. 하지만은요, 짖어도 소리가 그리 크지 않고요, 또 경계심이 강해서 자주 으르렁거리며 종종 공격적인 성향을 보이기도 하지만은요, 체구가 워낙 작고 이뻐가지고요, 사실 그리 거슬리지 않고요, 귀여워 보일 따름입니다. 오늘 함께한 강아지는 리치라는 포메라니안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강아지 상담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